현재의 사망 사고 이슈 외에도 최근에 진짜 말이 안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에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인데요. 이제 무너진 건물이 지나가는 버스를 덮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 중에 9명이 소중한 그 목숨을 앗아갔는데, 사고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이 후진국형 인재다, 이번에도 또 인재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좀 이번 사고 좀 다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다 그렇잖아요. 정말 예견된 사고다, 인재다, 뭐 안전 불감증이다.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해 주셨었는데, 변호사님께서 하도급의 하도급. 네. 그러니까 나도 남겨야 되면서 이 사람한테 내 몫을 떼고 남겼는데 이 사람도 나도 남겨야 돼서 또 떼고 남기게 되면 정말 뭐 10cm의 부품이 필요했다면 이게 8cm, 6cm 점점 줄어들면서 부실공사로 가게 되는 거고, 또 인력 자체가 비용이 이제는 점점 비싸지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습성상의 그 빨리빨리, 네. 그게 점점 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더 대충대충 아니면 더 빨리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유발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원래 계약 업체는 2곳이었는데 이쪽에서 하도급을 했었고, 네. 이 하도급 업체가 또다시 불법 하도급을 해서 사실상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될지, 지금 이 불법 하도급 업체는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 하도급의 입장은 정말 의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되게 오래전부터 그곳에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냈었대요. 근데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조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주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했었지 제대로 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뭐 인재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좀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강원도도 특히 좀 이렇게 노후된 건물도 많고 좀 재개발되는 지역이 많잖아요. 좀 강원도는 괜찮을까요, 상황이? 올해 초에 원주에서 그 다문화 필리핀에서 온 네. 여성과 정말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었던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거 역시 재개발 구역에서 일어난 참사였어요. 여기도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되게 위험한 시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게 2006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 사업이 승인이 난 건 2019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집들은 더 많이 낡았고 노후화됐고 위험성도 더 커졌지만 거주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강원도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지가 11곳 정도, 뭐 10곳 넘게 남아 있는데, 저희 강릉에 있는 그 경포해변 앞쪽에 있는 상가 건물, 지난 상가였죠. 거기 역시도 지금 재개발 돼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안전등급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상인들이 상업을 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역시 위험하지만 여기도 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사후 약방문은 계속되고 있죠. 이번에 그 광주 참사가 나온 후에 춘천시, 뭐 강원도, 강릉시 모두 지금 공사장 점검 계획 수립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점검하겠다, 안전 주의사항들 공문 발송하겠다 하고 있는데, 점검에 대한 공문이나 이게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또 강원도에서 뭐 하고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1월달에 그 지역 건축 안전센터라고 해서 네. 도에서 이제 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들 당시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최초였어요. 근데 네. 이게 뭐 필수가 아니라 권고적인 사항이어가지고 지금도 사실 뭐 서울이랑 세종, 강원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뭐 도내 뭐 중소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또 점검을 한다든가, 요런 좀 주거 안전한 주거 환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제 네.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건물이 한 42만 개인데 그 중에서 뭐 정기 점검 받는 거 이런 거 빼고 다 하면 한 19만 동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받아야 되는. 예,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했을까 한번 또 최근에 네. 또 자료가 있었길래 살펴보니까 올해
올해 상반기 건축공사장을 5차례에 걸쳐서 48곳 점검을 했고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4차례에 걸쳐서 1,158곳 점검을 했는데 단위가 다르네요. 아까 9만 동에서요? 19만 네. 동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네. 언제 또 어느 세월에 또 다 검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안전 점검을 뭐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해서 제외된 나머지 뭐 23만 동 같은 경우에도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지 네. 좀 의구심은 좀 들어요. 뭐 반짝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왕 조사할 거라면 지금 좀 인력이나 이런 거를 많이 투입해서 좀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인력이 부족했다. 부족한 예, 인력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부족하다. 네. 네. 저희도 기사를 쓸 때도 참 항상 같은 원인은 비슷하다 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기사 쓰는 것 같아요. 항상. 네. 항상 저는 이게 휠체어에 담요를 꼭 덮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센터 운영하기 전에 좀 뭐 제도적인 좀 노력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법령을 정비하는 거죠. 네. 이제 건축물의 안전 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서 사실 지난해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건물 철거할 경우에는 안전 관리 계획을 담은 건물 철거 계획서를 이제 허가권자인 지자체에다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허가 신청하기 전에 이제 전문적인 기관, 안전 진단 전문 기관 등으로부터 이제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만 잘 되면은 문제가 없죠. 이제 안전 전문 기관에서 철거 계획서 다 검토해서 또 지자체에서도 다 봐주고 승인해주고 허가해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네. 사실 이게 건축물 안전 진단이나 해체, 철거 이런 건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계속 수시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방금 기자님 말씀하셨던 지역 건축 안전센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속 보면은 제도는 다 갖춰져 있어요. 이거를 잘만 지키면 되는데 안 지키니까 문제죠. 네. 그 법은 다 지금 마련을 해 가고는 있는 상황인데 또 지금 이번 광주 사고 이후에 국토교통부가 12일에 전국에 있는 해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안전 점검에 나설 것도 권고하고 또 8개월 만에 건설 안전 특별법이 재상정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건 어떤 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어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작년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원청 시공사, 그러니까 계속 하도급 줬을 때 네. 제일 위에 있는 시공사 CEO한테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제 처벌 규정을 좀 강화했던 건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공사 자체를 건축물 자체를 세울 수가 없다라고 네. 해서 반발도 되게 심해서 작년에 발의했던 건설안전특별법을 조금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건설업계의 요구를 좀 받아들여서 수정을 네. 됐고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과연 설계, 시공 책임 이거를 명확히 구분해서 다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입법화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를 따져서 지분 네. 비율로 좀 책임을 더 복잡해졌는데요. 묻겠다라는 걸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 책임 미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설계 쪽에서는 시공에서 잘못했다고 미룰 거고 시공에서는 설계가 잘못했다고 미룰 거면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지분별로 네. 책임 소재를 나누는 게 좀 어려운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좀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고가 또 산업 종사자가 아니라 이제 지나가는 행인 무고한 시민들이 이제 사고를 당했다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럼 그 법으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지 지금은 없어요. 사실 아까도 먼저 언급하긴 했지만 시민 재해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대규모 교통 수단에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관리나 감독이나 시공상 하자, 설계 그런 자체적인 하자로 인해서 사망이나 사상을 당하셨다면은 물론 이 중대재해법의 처벌 규정이 되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차가 이렇게 건축물이 덮치는 경우에는 이제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광주 사고를 토대로 이런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고 아마 단식을 했을 테니까 네. 이제 또 국회의원님들이 또 나서셔서 또 이제 개정하시겠죠. 그러면 또 다음에 발생하는 사고는 적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관련된 법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네. 이 법들이 다 지켜준다면 정말 안전한 사회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들었지만 저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옆에서 바로 들으면서도 갖게 되는 의구심이 있어서
이게 정말 현장을 지키기 위한 법들이 맞는 건지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의구심이라는 게 또 이제 뭐 솜방망이 처벌이나 이런 걸로 익히 이제 봐왔기 네. 때문에 네. 또 드는 또 합리적인 의구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법이 제대로 있으면 제대로 좀 집행을 했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네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 근로자의 죽음은 한 가정의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좀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법적인 그런 제도도 좀 더 개선이 되고 좀 이런 안전한 좀 산업 환경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